사실 어제였죠? 어제 91회 토픽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멤버십 회원분들과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같이 봤었어요.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좀 고민하면서 그동안 만들었던 문제 좀 정리하고 새로운 문제 만들어서 읽기, 쓰기, 듣기 모의고사 문제를 받고 오늘 그 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인데 조금 그걸 몇 문제 골라서 풀이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따로 올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제 봤던 읽기 모의고사 문제 중에 몇 문제, 그리고 새로 제가 만든 문제 몇 문제를 골라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신문기사 제목과 관련한 문제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칸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장미인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넘어가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어제 봤던 시험 문제인데요. 어제 봤던 시험 문제 중에 신문기사 제목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에서 보면 제목이 성교육 도서,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를 놔두고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반발하다라고 하면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부모 단체가 이 성교육 도서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 주제가 이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결국 뒤에 베끼든 도서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교육 도서, 도서는 책과 똑같잖아요. 성교육 관련된 책을 학부모 단체가 반대하는데 이 성교육 도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 도서관이 되겠죠. 도서관에서는 성교육 도서를 사가지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놔두려고 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학부모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학부모 단체가 도서관에 반대해서 이 뒤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베끼든 도서관이라고 나왔습니다. 베끼들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이 밑에 문제를 조금 더 잘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베끼들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기를 들다 라고도 하죠. 세나님 좀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백기를 들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백기를 들다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백기 들다 라는 표현은 윤지아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와, 실제 수업에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백기 들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백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백기, 흰색 깃발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면 전쟁 상황에서 전쟁 중에 아무래도 질 것 같아요.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상대방에게 내가 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전쟁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상대팀, 나와 전쟁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드는 것이 하얀색 깃발이죠. 하얀색 깃발을 들면요, 상대방에게 나는 졌어요. 나 더 이상 당신과 싸우지 않고 전쟁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전달할 때 백기를 듭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백기 들다라는 의미 자체도 결국 상대방에게 항복하다. 이제 싸움에서 내가 졌다. 그만하겠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걸 항복이라고 하죠. 항복하다 또는
굴복하다라고도 합니다. 이 굴복이라는 게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은 어머나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항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제 전쟁에서 또는 싸움에서, 논란에서 나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갈등이나 논쟁에서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백기들다까지 봤기 때문에 내용 보면요. 성교육 도서를 두고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가 반대하니까 결국 도서관 어떻게 했어요? 이 성교육 도서는 도서관에 놔두지 않기로 했다,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모의고사 보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마 3번인 것은 다 답은 어제 확인은 하셨는데 아마 왜 3번일지 좀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백기들다 이 표현을 아셨다면 답을 좀 더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몰리몰리님 아까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대학교 수업 좀 빨리 끝나셨나봐요. 오랜만에 수업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어서오세요. 커피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볼게요. 자, 틀린 답도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같이 봐야겠죠. 먼저 1번에 성교육 도서 반입. 반입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물건을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죠. 입이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공간에 물건을 가져오다. 들이다 라는 뜻이 있죠. 자, 이것을 놓고 성교육 도서를 도서관에 놔두는 것을 두고 뒷부분 보면 도서관, 학부모 사이에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 자, 어떤 대립이 치열하다라고 하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립이 치열하다,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백기들다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잘 보이시죠? 글자? 네, 2번도 볼게요. 도서관에서는 학부모 단체 요구가 뭐겠어요? 반대하는 거죠. 성교육 도서를 두지 말아라 라는 요구에 결국 성교육 도서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어만 알면 됐겠네요. 구축하다 무슨 뜻이에요? 자, 구축하다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것들 또는 어떤 필요한 시스템, 뭐 질서, 규칙 이런 것들, 뭐 법 이런 것들을 만들다, 준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이 구축하다 틀렸고요. 1번은 치열하다 이 부분이 틀렸겠죠. 자, 마지막 4번. 도서관 내 성교육 도서를 두고 학부모 단체 내에서 학부모들끼리 단체 내에서 찬반 논란이라는 것은 학부모들끼리 찬성, 반대하는 사람이 달라서 서로 싸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부분도 틀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표현 보면요. 논란이 팽팽하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논란이 팽팽하다라는 것은 갈등이 치열하다, 갈등이 심각하다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팽팽하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수업 시간에 팽팽하다라고 하면 긴장된 상황이다 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어요. 어떤 갈등,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긴장이 심각하다. 이렇게 갈등으로 긴장이 심각하다. 볼 수 있겠죠? 매우 긴장된 상황을 팽팽하다라고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논란이 팽팽하다, 뭐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 갈등 심각하다 같은 의미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5번 문제 답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25번 문제에서는 이 백기 들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똥 맞을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술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똥이 튀다 라고도 하고요. 불똥을 맞다 라고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불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불똥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을 피웠어요. 이렇게 불을 피우면 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 타다 보면 막 불길이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죠. 막 이렇게 날아가서 불이 날아가서 조그맣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져서 다른 곳에 불이 붙기도 하고 그렇죠? 불 붙기도 해요. 불이 번져요.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타고 있는 불에서 조그만 불길이, 조그만 불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불똥이라고 합니다. 불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활활 강하게 타고 있는 이 불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갈등? 아니면 어떤 재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 힘든 일, 안 좋은 일 같은 재앙이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튀어요. 불똥이 튀어서 다른 곳에 불이 붙어요. 이런 상황이 불똥이 튀다. 튀어서 여기에서 튀어서 다른 곳으로 가다. 또는 이 불이 있는 곳에 뜨거운 곳에 있지 않았는데 나는 이 불과 좀 거리가 있었는데 이 불똥이 튀어서 나에게 맞았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불똥이 튀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나 뭐 갈등이 상관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형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형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형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형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히 형이 잘못했으니까 어머니에게 혼날 만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옆에 그 근처에 내가 있었어요. 자, 내가 있다가 괜히 화가 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나는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혼나고 있는 형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까지 똑같이 엄마가 나를 혼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잘못한 형 옆에 있다가 괜히 불똥이 튀었다. 또는 불똥을 맞았다 라고 볼 수 있죠. 뭔가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다, 영향을 미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불똥이 튀다, 불똥을 맞다 이 표현 자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용을 좀 이해해야 이거 풀 수 있겠죠? 그럼 내용 보면요. 수입산 불량식품 논란이 생겼어요. 수입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온 식품, 먹을 것들. 근데 이게 불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아, 수입을 해온 음식이 좋지 않다라는 논란. 여기서 이 에는 원인을 나타냅니다. 자, 논란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되겠죠. 논란 때문에, 뭐 논란으로 인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국산품도, 여기서 국산품은 뒤에 수입산 불량식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산품, 식품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식품, 국산품도, 국산식품도 이런 뜻입니다. 불똥을 맞을라. 그러니까 수입산 불량식품을 두고 사람들이 논란이 생기니까 국산품은 문제가 없는데 국산품도 마치 불량식품처럼 사람들이 비판을 할까봐 식품업계, 음식을 파는 모든 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다 술렁술렁 거린다. 술렁술렁이라는 표현도 봐야겠죠. 술렁은 무슨 뜻이에요? 술렁. 동사로 쓸 때는 술렁거리다 라고 합니다. 술렁거리다. 술렁술렁하다 라고도 하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 술렁거리다, 술렁술렁하다 라고 하면요. 뭔가 어수선하다. 사람들이 뭔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막 많이 해요. 조용하지 않아요. 정리되지 않은 상황. 이걸 어수선하다라고 합니다. 말이 많고 정리되지 않은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 소란이 일다 또는 어지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술렁거리다. 식품업계 전체가 혹시라도 국산품에 피해가 있을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다, 소란스럽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답을 보면요. 자,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어요. 수입산 불량식품 때문에 국산품도 피해를 입을까봐 이 논란 때문에 국산품에도 똑같이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식품업계가 어수선하다, 시끄럽다, 정리되지 않고 불안해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식품업계가 피해가 입을까봐, 피해가 생길까봐 긴장된 상태다, 말이 많은 상태다 라는 것도 같은 의미, 이것도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3번의 앞에 보면 수입산 불량식품이 국산품에도 섞여 있을 가능성, 자, 이런 내용은 위에 신문기사 제목에 없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2번 수입산 불량식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며 라고 했어요. 둔갑이 뭐예요? 거짓으로 정체를 속이다, 바꾸다 라고 합니다. 다른 대상으로 마치 내가 아니라 다른 대상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둔갑하다 라고 하죠. 자리가 없네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둔갑하다.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모습을 바꾸어 속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둔갑하다. 자, 그래서 2번에 둔갑하다도 틀렸고요. 식품업계 전체 타격이 심각하다. 아직 국산품에 불똥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죠. 타격, 피해가 있다 없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오서원님 멤버십 가입 다시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수입산 불량식품 논란의 여파라는 것도 이전에 했는데 여파로, 어떤 것의 여파로라고 하면요. 같은 의미가 어떤 것의 영향으로 같은 뜻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영향으로 또는 무엇의 여파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화면에 제가 보기엔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글씨 잘 보이세요? 그래서 국산품 이용이 늘어날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은 없죠. 국산품 이용이 늘어날 것 같다. 없고요. 식품업계 전체가 기대 중이다.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봐 기대한다. 희망을 가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불똥이 튀다라는 것은 피해가 생긴다. 피해를 입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거 틀렸고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문법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엇 탈락, 을락.
라는 문법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입을까봐, 을까봐, 이거 각각 한 가지씩만 문법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6번 문제에서 만약에 틀리신 분들은 단어 뜻이나 내용을 알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 의미를 좀 몰랐을 때 좀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을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라라는 표현은요. 자, 보통 친구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엇 할라는 말하기에 보통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때 의미 자체는 이런 의미예요. 앞에 나온 앞 내용이 사실로 이루어질까봐 걱정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열심히 달려서 가는, 학교에 달려가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뛰다가 혹시 넘어질라, 조심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질라는 앞 내용 이거죠. 넘어지다, 혹시 넘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진짜 넘어질까봐, 진짜 사실이 될까봐 걱정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산품이 피해 입을까봐. 그럼 아직 피해는 아니에요. 아직 국산품에 피해는 없지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식품업계 전체가 어지러운 상황이야, 어수선한 상황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이 을까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까봐는 이전에 문법 할 때 한번 했었는데요. 을까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요? 이것도 똑같이 앞 내용이 실제로 현실이 될까봐, 이루어질까봐 걱정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을까봐. 이때는 이 앞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질까봐, 똑같이 을까봐 써버렸네요. 지우고 좀 정리해보면, 앞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추측하면서 동시에 걱정한다, 걱정이 된다 라는 감정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이럴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럴 수도 있어서 뭐 걱정된다, 뭐 염려된다, 뭐 근심이 있다, 다 걱정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뛰다가 혹시 넘어질까봐 엄마 내가 불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가 혹시 뛰다가 넘어질까봐 추측이죠. 실제로 앞에 넘어진다, 을까봐 앞에 있는 이 넘어진다 라는 이 내용이 실제 사실이 될 것을 추측하면서 실제 사실이 되었을 때, 진짜 그렇게 되었을 때 걱정된다 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